네,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송일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 또는 유튜브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가족 논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는 사과의 진정성 관련해서 윤석열의 사과와 이재명의 사과 좀 비교된다라고 지적하는 언론들도 꽤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그 사과의 진정성, 사과의 태도, 사과의 시기. 예. 예. 우리 국민의 생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시인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우리 국민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엇은 사실이 아니다 뭐 왜 그랬다 막 구차하게 변명을 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속상한 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런 점에서 그간의 민주당의 어떤 이중적인 어떤 태도, 위선적인 태도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또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낸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이 드러난 데 대해서 곧바로 사과하지 않고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사과를 했고 그 사과도 무엇을 사과하는지 애매모호했어요. 이를테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논란이 일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야말로 국민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문제가 있거나 또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다고 한다면 전 사과하는 게 맞고요.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민주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돼서 지역적으로 공격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는 분명히 진심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두 후보의 차이점이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 문제는 공직 후보자를 뽑는 경선입니다. 배우자도 검증하는 게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진솔하게 사과를 했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대장동 있었을 때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 사업이면서 상 받을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이게 상 받을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재명 지사가 내 주변을 잘못 관리했다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갔어요. 두 번째. 조카 살인 사건을 사과한다고 했었을 때 당시에 작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과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데이트 폭력이라서 변호를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결코 이렇게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아들의 불법 도박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큰 형사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카드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지요. 그런데 이게 카드 게임에 빠진 겁니까? 불법 도박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정말로 본인과 관련된 이것들도 교묘한 언어의 마술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진솔하게 해야 된다.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정말 저는 솔직하게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 후보는 진솔하게 사과를 못했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진솔하게 사과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뭐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 안 했다 이 이야기를 저희 후보가 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를 했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또 많은 의혹 제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것을 다 이제 좀 추이를 좀 봐야 되겠죠. 또 뭐가 나올지 그럼 뭐 할 때마다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진솔하게 사과는 하셨지만 앞으로도 또 더 하게 되면 해야 되겠죠. 아니 사과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허위 이력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허위 이력과 허위 경력을 쓴 것에 대해서 사과한 것입니까? 그것을 시인한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워딩도 계속 그렇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제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일어난 것이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부인의 허위 경력, 허위 이력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총괄적인 사과다 이렇게 눈치고 가시려 하십니까?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거냐라고 물으니까 노코멘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 가운데 가짜도 많지 않냐 이렇게 또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은 가짜고 무엇은 진짜인데 따라서 이 진짜에 대해서 사과한다. 잘못했다. 그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 또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참 민주당은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억의 완벽한 회복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상에 가서 했는지 여고에 가서 그 선생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게 있어요. 근데 같은 학교 같은 곳에 붙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여상인지 여고인지 뭐 여상이어도 여고여도 고등학교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런 기억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 김병기 의원께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뉴욕대 관련해서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가보면 윤석열 후보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가능성 가지고 사퇴할 수 있습니까? 진위 여부가 있든 없든 간에 분명한 것은 정확한 팩트로 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를 했어요. 가능성만 가지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건 정말 나쁜 정치 공세라고 보여지고 79일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민주당 또한 정확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가능성 가지고 사퇴하라고 하는 거 문제가 있고요. 분명한 것은 서울대학교 GLA 과정 속에서 갔다 온 건 맞고 수료 중에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과했다라든지 이게 좀 과장됐다라든지 이렇게 공격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마치 이것을 범죄 행위처럼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니 후보 사퇴하라고 공격하고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사문서 위조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것 때문에 과거 신정아 씨가 처벌을 받았고요. 또 정경심 교수도 얼마 전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2004년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수상했다라고 경력했습니까? 또 방금 말씀하신 뉴욕대의 무슨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뉴욕대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의 ALC GLA 예. 글로벌 리더 어소시에이션이었던가요? GLA 과정이 6개월짜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일환 프로그램으로 뉴욕 주립대에 5일간 연수를 했다는 거예요. 5일 연수예요. 무슨 학력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학력란에 썼어요. 네? 그 5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틀은 빠질 거고 3일간 가서 이를테면 견학하고 온 것인데 그걸 연수라고 학력란에 썼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부인을 엄호하겠다는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허위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부분이 허위면 전체도 허위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의율했던 당사자입니다. 과거 신정아 전 교수 사건도 윤석열 후보가 파견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했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칼을 들이대어 가지고 처벌을 했는데 자기 부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변명해요. 그게 자, 명백한 이중잣대 아닙니까? 진 의원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문서 위조니 여러 가지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윤석열 후보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있으면 다 책임을 지겠다. 예외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경심 교수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사건은요. 대한민국의 입시 전체 국가 제도를 부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고 위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제가 볼 때 문서 위조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주당이 이 사문서 위조라든지 문제 있으면 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조사를 받을 텐데 그에 대해서 책임은 지겠다라고 한 것이 윤 후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책임집니까? 예, 그다음에 정경심 얘기를 교수 얘기하고 조국 얘기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틀립니다. 입시 부정에 관련된 문제고 두 번째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는 교육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수이자 교육자가 대한민국 입시에 있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이런 부정적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조국 교수는 법률가이자 공무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대한민국 법을 파괴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이거하고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걸 지금 민주당이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윤석열 후보를 상처를 내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를 엄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중잣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타인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무리하다고 하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인의 허위 이력,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게 관대합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 후보의 출마 명분 자체를 빼앗는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이런 이중잣대가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것입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자,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공격하실 수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한 말씀만 예. 더 드리고 가지요. 예. 이재명 지사가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다고 한다면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기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대장동에 있어서 유동규가 구속이 되고 자기들 측근이었던 유한기가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먼지 한 톨 없습니까 여기에? 자기 자식이 문제가 있었을 때에 카드게임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빠져나가는데 이걸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본인이 제시한 이중잣대이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부인들도 검증을 해야지만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될 것은 후보 당사자들이고 본인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떳떳하게 민주당이 검증을 해서 문제 없음을 증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공격하는 게 전 우선적으로 순서적으로 맞다. 지금 본인한테 제기되어 있는 이런 의혹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증을 못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말한 거에 책임을 못 지고 있으면서 상대 후보의 부인한테 이것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할 수는 있지만 순서적으로 잘못됐다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에 나와서 충분하게 해명을 했고요.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본부장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지 밝혀주십시오. 그걸 우리가 그 왜 측근이라고 밝힙니까? 하는 문제 의혹을 아니, 돈 받았다고 제기했으니 자꾸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다고요?
돈 받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1원이라도 받았으면 본인이 먼지 한 아니 톨. 그러니까요. 1원이라도 받았으면 1원이라도 받은 게 있으면 얘기하시라고요. 자, 그 공직을 사퇴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유동규 같은 사람 저도 말씀 좀 또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제 유한기 같은 사람이 측근들이 죽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왜 증명을 못 하냐는 거예요. 본인이 증명을 해야죠. 내 부하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국민이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낸다. 이재명 후보가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씀하세요. 유동규로부터 무슨 돈을 얼마나 받았다는 것인지 유한기로부터 무슨 돈을 얼마나 받았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유동규가 배임 혐의로 구속된 걸 가지고 이재명이 돈 받았으니 책임져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유한기가 자살했는데 이재명이 돈 받아서 자살한 거 아니냐 그거 해명하고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있으시면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들의 도박 문제 그 잘못한 일이고 이재명 후보가 깨끗하게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아들도 똑같은 입장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게 인터넷 컴퓨터 도박 게임 아니었습니까? 인터넷 컴퓨터 도박 게임인데 이것이 불법이라면 저는 형사상의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마약 중독과 똑같이 중독 증세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면 치료도 받아야지요. 그렇게 깨끗하게 시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인하지 않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돋보이려고 했다. 조금 과장은 했다. 부분적으로는 허위가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우리 국민이 잘못 앞에서 자기 잘못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진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게 빠질 게 아니고 있으면 뭐 전공법으로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자고 하는 거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한 똑같습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카드게임에 중독돼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시지 말고 본인이 나서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안 살았습니까? 아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사는 아버지로서 늦게 들어오고 집에도 안 들어온 날도 많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몰랐다고 한다면 가정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나아요. 하십니다. 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또한 진정성이 없다. 저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그게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책임도 있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도 의원님, 진솔하게 사과를 하시고 세상에 해야지. 어떤 부모가 아들에게 도박을 하라고 자금을 대주겠습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아니 하십니까? 제가 언제 도박하라고 줬다고 했습니까? 증여를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아들이 도박을 했설면 아들에게 그에 증여를 대해서 했는데 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아직 모릅니다만 그런데 그 아들이 설사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든 무엇을 했든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그게 어떻게 아버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예? 자, 아버지가 그러면 도박하라고 자금 대줬습니까? 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진 견강부회식으로 몰고 가시면 곤란하지요. 아니 진 의원님이 자꾸 말을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꼬았습니까? 도박하라고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증여를 했다 그랬지. 근데 그 증여받은 돈을 가지고 도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자,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면 그러면 아버지 책임입니까? 자, 그런데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 아들이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도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카드 게임에 중독이 돼 가지고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과는 하는데 이게 과연 사과입니까? 정말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아들이 잘못됐으면 수사를 받겠다고 수사를 의뢰하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이건 안 하면서 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빠져나가는 것은 과연 성남시장하고 도지사 했던 이런 분의 자세인가요? 대권 주자의 자세인가요? 아니,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형사상의 과정 책임도 책임도? 지겠습니다. 법적 책임도 필요하면 집니다. 아니, 그것을 그러면 회피할 생각은 없고요.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윤석열 얘기를 후보는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자, 윤석열 후보도 모든 자수 하나요? 김건희 씨가? 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윤석열 예.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은 아드님의 삶을 다 통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아버지 부모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 부분은 그렇게 동의합니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그런데 왜 불거졌을 그것을 때 말씀을 문제가 하시고 불거졌을 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한 집안에서 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인은 한 입을 덮고 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문제는 사과의 책임을 질 방식이죠. 것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 판세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참 궁금한데요. 아직 그 주요한 여론조사가 안 나와서 이게 지금 불거지고 나서 배우자 리스크, 자식 리스크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에 좀 영향 매일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따로 당에서 두 분 다 어떠십니까? 당연히 하실 텐데 매일 분석하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의원님? 분석하겠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예. 현재 뭐 부끄러운 대선이 된 거 사실 아닙니까? 지금 다 문자들이 그래요. 예, 여든 야든 또 뭐 검증의 대상이 어디가 됐든 부끄러운 예. 대상이 된 건 틀림이 없고요. 예. 그렇지만 뭐 어느 쪽이든 다 영향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대세에 있어서는 가족은 부수적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자인 당사자들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사자의 문제가 훨씬 크지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하지만 후보 본인 못지않게 후보의 배우자 영부인이 될 분이기 때문에 이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엄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 배우자를 보고 후보에 대한 판단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영부인이 되면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또 외교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지요. 이것을 위해서 영부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2부속실도 청와대 비서실 내에 정식으로 편제돼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또 예산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 만큼 영부인의 경우에는 공적 활동이 분명하게 있다고 보고 그 영부인의 모습을 보고 선거 민심도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한 게 과거의 실예고 또 그래서 그 영부인의 모습 배우자의 모습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 본인에 대해서도 판단까지 하는 게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선택의 기준이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기준이 넓어지고 더 엄격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가족과 관련돼서 다 국민들께서 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검증했었을 때 무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사항은 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과연 그 도덕성이나 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더 국민들께서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책 이야기 마지막으로 잠깐 할게요. 왜냐하면 공시가 관련해서 공시가 계속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후보. 지난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종부세 핀셋 완화 상당히 좀 민주당이나 기존의 청와대 정책과는 다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성윤 의원님.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코로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의 부담을 겪고 있는데 세부담까지 커지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 또 의료보험의 건강보험료의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중단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중단하는 것 외에도 다른 기술적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 지사께서 이 후보께서 공시지가를 계속 올리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저희가 계속 주장해왔던 겁니다. 우리 후보 같습니다. 저희 후보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후보께서 옳은 얘기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정책 실패와 정부 실패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세에 대한 부담이 나온 것이지 저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올라갔다고 한다면 전 공시지가 다 올리는 게 맞고 또 그에 비례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아주 기형적인 이 지가의 상승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을 때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 그 직장이 없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는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정책 실패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자 그러면 또 다른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고 정책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패다. 이런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코로나 재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공시지가는 현실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중단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게 있나요? 뭐 가령 재산세는 예. 공시지가에 다시 공정시장가격 맞아요. 비율이라고 하는 예. 걸 곱해서 산정하거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예. 예, 그게 40에서 60% 정도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다. 예. 예, 현재는 60% 적용하고 있죠. 예. 40에서 80%까지인가요? 음. 그래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걸 조정해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건강보험료의 소득 공제액을 늘린다든지 또는 자산 인정 기준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또. 예,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한마디만 자체를 더 훼손하는 건 하십시오.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손정원님.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아니, 끝났네요.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계속 이준아, 이 커다란 배추를 누가 키웠을까요? 농부님? 농사를